자, 명제 들어가는 학교 손 연재고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몰라요. 몰라? 네. 바로 와 이씨. 은우는? 네. 은우는? 쌤이 안 들어간다고 하긴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확정은 아니라는 게 좀 그렇긴 하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안 들어가는데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도 일단 명제 한 바퀴 도는 거라서 오늘 명제 설명하긴 할 거야. 저희도 들어요. 아니 뭐 듣고 싶으면 듣고. 듣지 마. 명제를 안 들어가는 학교는 그 앞에 올림포스 앞에 도형의 방정식에 그 대다른 문제 있어. 스텝 1, 레벨 1, 레벨 2, 레벨 3. 맞지? 그거 풀면 돼. 그거 풀다가 개념 다시 읽어봐도 돼요. 당연하지. 그 내가 개념 정리된 그 종이도 줬잖아. 뭐 버렸어? 아니 있어. 근데 그거 파일로도 있죠 쌤? 더 있지. 아직 안 올렸는데. 그 파일로 가지고 있는데 나 진짜? 안 올렸나? 모르겠다. 일단 알았어. 자, 가보자. 조용. 43쪽 질문. 4번. 뭐야? 선생님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밑에 유제. 오케이. 그거 쌤이랑 다 했잖아. 39쪽 질문. 성우 미쳤냐? 아니야 이거 아 빨리 39쪽 질문. 맞습니다. 아이씨. 40쪽 질문. 41. 36조 문제가 없네요. 그 유제. 36조. 41쪽 질문. 42쪽 질문. 저요 이제 7번. 유제 7. 진짜 인성 왜 저래? 자, 43쪽 7번이요. 7번. 6번이. 6번. 태현이 이번 주 토요일에 끝나고 남을 수 있지? 목요일도 좀 일찍 와. 1대1로 30분 봐줄게. 44쪽 9번 15번 13번 7번. 11번 12번. 이렇게 추적하지 마. 뭐 질문할 수도 있지. 뭐 주변한 사람 찾아 지기려고 해. 하나 있는데 주소. 위에 학원 끝나면 9시. 그때 바로 할다. 데이비드 선생님? 뭐 어쩔 수 없지. 45쪽 질문. 19, 21, 22번 빼고 22 빼고 다. 18번 빼고 다요. 농구라서 26만 푼. 그 이제 다 그 되네. 이거 뭐 22번 문제가 농구라서 46쪽 3번이요. 3번 1번 2번. 2번이요. 고난도까지 받으면 명제 못 나가겠다. 고난도 안 받아요. 고난도 고난도 사람이 있어요. 고난도 같이 했잖아 다. 있어 왜안 되냐? 있어 왜안 되냐? 했다고. 야. 난 수상 표정인데. 야. 잘못이지. 그러니까. 그래 패드. 그러니까. 아또 근데 패드로 했는데 혼자 종이로 풀었을 때 하나도 못 푼 거야? 네. 개 레전드네 그냥. 완전히 나가줄래 혹시? 그거 후원해줘요? 내가 돈 내고 수업 받겠다. 여여여여. 뭔데? 왜요? 들어와. 저 앉아. 이제 소주에 함부로 못 나가. 딱 저 앉아. 아니. 그냥 목 맥혀 뒤져 그냥. 쌤은 쉬는 시간 주시나요? 쉬는 시간 당연히 없지. 그런 거 수업 못하면서 그거 어디? 그래 새끼들이 그냥. 자 4번 보자. 그 유제 7번부터. 자 전체 집합에 대하여. 자 전체 집합은 8이하의 사형수야. 맞지? 네. A와 B의 교집합은 7. 자 그러면 설명하는 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표현하기 편할 것 같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일단 표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A와 B가 있는데 여기 1과 7이 있고 얘들아 얘는 A 합 B의 여집합 알겠나? 그럼 여 밖에 2, 4, 8 있는 거 알가?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뭐야? 3과 5와 6. 즉 이 세 놈이 어디인지 모르잖아. A 빼기 B에 있을 수도 있고 B 빼기 A에 있을 수도 있지. 그런 걸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지. 맞지? 근데 물어보는 게 대칭 차집합 아이가? 맞지? 그러면 여 영역에 세 놈이 흩어져 있을 거고 그 원소의 합을 물어보기 때문에 정답은 뭐다? 14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알았니? 펜슬에? 지금 충전 중이야 그래서? 미리 하셔. 정품이네. 그걸로 충전된 거 보니까. 짭인데. 짭도 이제 저렇게 충전돼. 원래 되는 거야. 아 진짜? 짭은 그 지랄하지 진짜. 아이씨 욕하지 마. 4번 보자. 자 15의 양의 약수 그 다음에 B는 뭐야? K 이하의 3의 배수잖아. 그럼 일단 둘의 원소가 같아야 돼. 15의 양의 약수 몇 개야? 6개. 4개지?
그러면 K 이하의 3의 양의 배수도 4개여야 되겠지. 네. 그럼 K가 일단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10이지. 근데 13이어도 되고 14여도 되지 않나? 왜냐면 13 이하의 3의 양의 배수라고 해도 4개고 14 이하의 양의 배수라고 해도 4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K는 다음과 같이 3개가 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세 수압은 39가 되겠지. 알았니? 난데? 니도 몰라서 나한테 물어봤잖아. 그래서 풀었잖아. 그 다음에 6번 보자. 자, 일단은 A가 B에 속해야 돼. 맞지? 자, 그러면 일단은 부등식이 나타나 있으니까 뭘 준비해야 돼? 수직선을 준비해야 되겠지. A의 사이의 범위가 B의 사이 범위에 잡아먹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줘야 안 되겠나? 맞지? 자, B는 시원하게 초가 미만이고 A-3보다 크고 2A 더하기 7보다 작은데 그 속에 1 이상 3 미만이 숨어 있어야 되지. 저 이상해요. 이상이라 적혀있는데 1 이상이라고? 혹시 인쇄가 좀 잘 안 보이니? 결국 아니요. 그럼 됐어? 자, 그럼 얘들아 잘 봐. 우리는 여 밖에 있는 애가 최소 무승부라도 돼야 되지. 네. 근데 이 둘은 붙으면 어때? 개작살나지? 붙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얘는 붙으면 무승부나니까 붙으면 돼 안 돼? 돼요. 되죠? 그러면 그 둘을 뭐 해줘야 돼? 연립해줘야 되겠지. 그림 자체가 1번이고 그럼 연립이 2번이니까 요 놈은 바로 가면 A는 4보다 작다. 그럼 이거 넘기면 2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A는 마이너스 2 이상이다. 그럼 마이너스 2 이상 4 미만이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일단 마이너스 2부터 저 2까지는 서로 거울꼴이라 합이 0이겠지? 그럼 사실상 남는 정수는 뭐밖에 없어? 3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모든 정수의 합은 3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알았니? 네. 좋습니다. 제문 봅시다. 자, 두 집합에 대하여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둘의 속하는 원소가 같다라는 거지. 얘들아, 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일단은 상수를 골라봐. 2가 있잖아. 2가 우변에도 뭐 해야 돼? 있어야 되겠지. 근데 뭐야? 이거밖에 없네. 그럼 A제곱 더하기 2가 2인 경우에 A가 2개가 나타나겠지. 네. 그럼 두 가지 경우에 집합 A와 집합 B가 내가 원하는 바를 누가 이루어주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야. 알았니? 그럼 일단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A는 2다. 그럼 이거 그냥 빠르게 캐슬할게. A는 2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거든. A가 2일 때는 집합 A는 2, 8, 2. 뭐 솔직히 여기서부터 글로 먹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꺼지라고 해 그냥. 왜냐면 마이너스 2랑 4 다 안 보이잖아. 그냥 개똥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았니? 그 다음에 이번엔 A가 왜 이거 하면 뭐야 인솔이 잘못했네. 맞지? 마이너스 2 또는 1이네. 왜냐면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A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이거 B 대입하면은 뭐야? 8 아닌데? 2 그래 2 마이너스 2 4 맞네. A는 마이너스 2겠네요. 맞지? 네. A가 1일 때도 한번 확인해볼까? 1, 7, 2 B는 2, 마이 4 2라는 공통원소 하나만 있을 뿐이지 거의 서로소지. 물론 서로소는 아니지만 적어라 그냥. 충전 중이라고 있지. 좀 내가 혼자 되는 게 뭐라 하지? 9번 봐봐. 얘들아 문제를 보면 A 집합은 1과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D 집합은 1, 2, 3, 4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잖아. 네. 맞지? 근데 X는 A를 흡수하고 B에 흡수돼야 되잖아. 그러면 X의 조건을 이렇게 말하자.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 집합인 거야. 알았니? 그러면 1과 2에는 얘가 질문을 해 안 해? 안 해. 왜냐면 이미 데려가니까. 그러면 그 질문을 누구한테 해? 3과 4에게만 하니까 2의 2승 4개라는 거야. 알았니? 네. 자, 그 다음에 11번 4와 5와 서로소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4와 5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A와 의 뭐다? 부분 집합인 거야. 네. 그러면 4와 5한테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그럼 몇 놈한테 물어봐? 네 놈한테 물어보니까 2에 16개가 된다는 거야. 알았니? 근데 얘들아 만약에 이 문제가 있잖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서로 소인 공집합이 아닌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잖아. 근데 내가 구한 거에는 공집합이 포함되어 있지. 네. 맞지? 왜냐면 너희들이 이게 그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좀 꼬아낼 수도 있는데 공집합이 아닌 B라고 하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구한 전제 조건이 어떤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전제 조건이야. 그러면 내가 구한 거에는 뭐가 섞여 있겠어?
공집합이 들어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그 문제가 공집합을 원하지 않아. 그럼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빼줘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구하는 게 A와 B를 반드시 포함하는 이야. 그러면 내가 구한 집합에는 공집합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러면 공집합을 원하지 않더라도 나는 1을 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알았니? 그런 세심한 것들에 대해서도 객관식인데 다 풀어놓고 그냥 찍은 것 마냥 틀릴 수가 있다는 거야. 찍은 것 마냥 틀린 것도 아니지. 왜냐면 그건 100% 오답일 거거든. 알았니? 수학에서 객관식이 진짜 거지 같은 이유는 쌤이 진짜 이거라고 생각해. 아슬아슬하게 마지막에 잘못되잖아? 그럼 100%의 오답률을 선물 받아. 찍은 놈 5분의 1이라고 되지. 맞지? 내가 만약에 잘못 구했는데 그 잘못 구한 답이 보기에 있어. 큰일 났죠. 물좀더 하나요? 자, 다음 문제 가보자. 일단은 A와 B가 공통원소가 뭐랑 뭐가 있다는 거야? 6이 있다라고 하네. 맞지? 그러면 얘가 6일 수밖에 없겠지. 그럼 A제곱 더하기 A가 6일 때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A는 뭐야? 마이너스 3 또는 A는 2가 되겠지? 네. A가 마이너스 3일 때 보면 집합 A는 1, 2 되게 마이너스를 갔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6. 그 다음에 집합 B는 6, 5, 마이 미친놈이네. 그러면 일단 공통 자, 그 다음에 A가 2야. 그럼 집합 A는 1, 2, 6이고 집합 B는 6, 0, 1 공통원소 6, 1 맞지? 네. 그러면 A는 몇이다? 2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머리 꽂았죠? 물좀안 된다고 엄마. 자, 다음 문제 가보자. 제발. 돌고도로 손대는 거. 얘들아, 이거 대칭 차집합인 거 알겠나? 대칭 차집합인 거 알겠어? 쌤이 그때 대칭 차집합이 뭐냐면 그 A와 B 집합을 나타냈을 때 있잖아. 여기를 나타내는 차집합의 합이라고 해서 대칭 차집합. 근데 그 모양이 거울 대칭이잖아.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는데 대칭 차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A 빼기 B와 B 빼기 A의 합집합 또는 합집합에서 교집합이 된 거. 근데 그들의 실질적인 연산은 이걸로 계산이 됩니다. 알았니? 그러면 집합 A를 봐봐. 집합 A는 뭡니까? 12하의 소수니까 2, 3, 5, 7이지. 네. 3 이하의 자연수를 대입한 식의 값들이니까 얘는 뭐야? 2, 5, 8 아니겠나? 대칭 차집합이면 얘들의 뭐야? 일단은 교집합을 빼고 남은 것들이기 때문에 뭐다? 3, 7, 5가 되는 거야. 알았니? 네. 대칭 차집합은 교집합을 완전히 싹 빼버린 거야. 원래 A 합 B 같은 경우에는 교집합을 한 군데에서만 제거하잖아. 대칭 차집합은 둘 모두에 제거하는 거야. 그럼 3, 7이 A 빼기 B에 있을 거고 8이 B 빼기 E에 있을 거니까 모든 원소의 합은 18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았니? 자, 다음 문제 가보자. 15번 A가 B에 흡수됐을 때 항상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 맞지? 일단 기억과 니은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 아니겠나? 맞지?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얘들아 이렇게 봐봐. 이거 A이면 B다라는 말 아이가? 네. 그러면 여기에 성립한다면 반대 뭐야? not B면 not A다가 성립하잖아. 근데 얘는 B는 not A다라는 말이고, 근데 만약에 헷갈리면 그냥 그걸 그려봐봐. 전체 집합 있고 B 안에 A가 있어. 근데 A의 여집합 안에 B가 있다? 아니지. 요 가운데 뚫려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거야. 왜냐면 A의 여집합을 쌤이 빨간색 펜으로 빗금 처리해 줄게요. 요 빨간색 영역에 B가 완전히 들어가 있어? 네. 비어있는 건? 여기도 B인데? 안 들어가 있지? 이해됐어?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 명제 A면 B다, P면 Q이다 가정결론 명제를 떠올려도 뭐 쉽게 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가보자. 자, 17번. 자, A 여집합, 교집합 B인데, 자 얘들아, 차드분 기억나지? 차드분이 뭐냐면 졸라 복잡한 집합의 연산식 길다란 게 있어. 근데 그것들을 간단히 하는 순서야.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화, 드모르간 뿌릴 거 있으면 재빠르게 뿌리고
분배 법칙 뿌릴 거나 묶을 거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 쉽게 말해서 흡수 관계에 있는 놈들끼리 부딪히게 하는 그런 연산을 분배를 유도를 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복잡한 걸 간단하게 할 때고. 근데 이미 이 첫 번째 식은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얘들아. 그러면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는 뭘 해야 되는지 알아? 여집합을 최대한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럼 A 여집합을 바꿔주려면 뭐 하면 되냐면 교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꾸면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이대로 빼면 안 되겠지. 뭐 해줘야 돼? 교환 법칙을 통해 B 교 A의 여집합이라고 바꾼 다음에 B 빼기 A는 공집합이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알았니?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는 뭐다? 여집합을 최소화하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B가 A에 포함된다라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이 친구도 한번 볼게. 아, 물론 이거 A 빼기 C라고 해도 돼. 맞지? 근데 이거 분배해도 되지. 맞잖아. 아직 복잡하지? C의 합집합을 분배를 한번 해볼게. A 합 C와 그 다음에 C 합 C의 여집합의 교집합이지. 근데 좌변은 왼쪽에는 식은 내가 모르지만 오른쪽에는 식은 전체 집합이지. 전체 집합과의 누군가의 교집합은 무조건 이놈 아이가. 왜냐면 이 세상 모든 집합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이야. 어떤 연산을 갖다 놓든 간에. 맞지? 그러면 이게 뭐래? C래. 그 말은 A가 C에 흡수된다라는 거지. 맞지? 그러면 B가 A에 흡수되고 A도 C에 흡수되는 뭐다? 4번이다. 알았니? 3단 논법이 성립하죠? 네? 자, 지금 보면 이 식이 아직 뭐야? 복잡해. 차집합 없지? 드모르간 뿌릴 거 없지? 분배 법칙 뿌릴 거를 봐봐. C와 C의 여집합은 서로 서지. 맞지? 서로 흡수되는 애들이거나 혹은 서로 서 있는 애들은 연산을 하면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 그래서 요 놈이 연산될 수 있게 분배를 하는 거야. A 합 C 그 다음에 C 합 C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라고. 그러면 요 오른쪽에 있는 식이 전체 집합이잖아. 교집합인데 어떤 집합의 연산식이더라도 그 연산식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지. 그러면 이 식의 결과는 교집합이니까 흡수되는 놈을 답해야 되겠지? 그게 C래. 그 말은 A는 C에 흡수된다라는 거죠. 됐나?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 이거 A 빼기 C가 C에 흡수된다라는 말 아니고 이거. 맞잖아. A 빼기 C가 C에 흡수된다? A가 C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근데 이건 좀 떠올리기 헷갈릴 수도 있지. 맞지? 그러면 확실하게는 저 2번으로 가는 게 좀 더 올바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거 서술형에 저렇게 적었다가 왜 그런데 라고 말하면 아마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야. 만약에 평소에 본인이 이제 수학쌤과의 관계가 좀 원활하지 못해. 그러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모르가 아니고 외워야 돼. 드모르간? 드모르간은 외울 게 뭐 있어? 그냥 C 그 여집합 뿌리는 건데. 왜 그래? 자, 다음 보자. 아이 새끼야, 물 못 마시게 하는데 과자 꿀꿀 계속 처먹고 있네. 물을 못 마셔서 과자를 계속 처먹는다고? 난 너가 물 못 마시게 했을 때부터 과자를 안 처먹었으면 보내줬을 거야. 근데 계속 뭐야? 이렇게 처먹었어 막. 이렇게 처먹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개울받더라고. 막 이렇게 처먹더라고. 와 진짜. 저번에 무서운 얘기할 때 죽은 척 할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저 무서운 얘기할 때 은우 자기 그 대가리 턱 돌려갖고 기절했잖아 일부러. 이렇게. 오늘 또 해주세요. 닥쳐. 이제 끝났어. 실화 얘기 있긴 해 군대. 저번에 막 개구라를 안 그랬는데. 맞잖아, 내가 말했잖아. 내 얘기 아니라고. 진짜요? 맞잖아. 딴 그 실한데 내 얘기처럼 해주겠다고. 쌤이 적은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뭔 개소리야. 아이씨, 그거 겪었으면
개소리야. 그럼 그 스파이더 파워 이지랄 했겠냐? 겪었으면 지려서 떠올릴까봐 얘기도 못하지. 이 새끼야. 쌤이 진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너무 리얼했어? 야. 아 준현이는 이제 그 황준현 쌤이 너무 따온 건데. 진짜였어. 군주였어. 유찬이는 쌤 군대 동기. 있어. 그 문화여고가 있어. 아, 근데 준현이 이제 쌤 친구 중에 준현이가 있어. 리얼 씨라도 있긴 해. 그거 해주세요. 자 봐라. 자 지금 보면 A의 여집합에 교집합이라는 게 보이지. 자 근데 봐봐. 전체 크게 전체 C가 있잖아. 근데 이걸 드물어 가라기에는 너무 나중 얘기잖아. 맞지? 차드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고집 부리지 말고 이 안에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한 후에 여집합을 하자. 알았지? 자 일단 A 여집합 교집합이라는 공통으로 묶일 요소가 뭐야? 맞지? A 여집합 교집합이라는 그 연산식이 첫 번째, 두 번째 다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일단은 A 여집합 교집합을 묶으면 남은 게 B 합 B의 여집합 아이가.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전체 집합이네. 맞지? A의 여집합과 전체 집합의 교집합이니까 이거 A 여집합 빼기. 자 그러면 이게 흡수 무조건 될 거니까 이 식의 결과는 A 여집합 알겠나? 교집합이잖아. 그러면 이제 좌변 요 놈이 A의 여집합이라고 간단하게 정리가 됐어. 그걸 한 번 더 여집합을 때리지. 그러면 물어보는 건 A 교 B라서 그냥 답이 4번이야. 알았니? 저는 근데 분명 안 때리고 그냥 일일이 다 해본다. 얘들아 근데 만약에 봐봐. 만약에 이거 진짜 최후의 수단이야. 만약에 너희들 있잖아 그 집합의 연산을 하는데 간단하게 못하겠어. 인생이 그냥 개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 그냥 가장 무난하게 자 봐봐 1, 2, 3, 4, 5, 6 해서 직접 그 다 연산해도 그 결과가 나타낸 부분을 답하면 돼. 그 결과가 만약에 4, 5잖아? 그럼 B 빼기 A인 거야. 그 결과가 만약에 6이잖아? A 합 B의 여집합인 거야. 알았니? 정 안 되면 이렇게 해. 아니면 뭐 1, 2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한 개씩만 놔둬. 그렇게 하면 연산을 하기 쉽잖아. 잘 봐. 이건 B 빼기 A잖아. 그럼 이거 1이지. 맞지? 그럼 A 합 B 전체 A 합 B의 여집합이니까 6과 1을 먼저 합하고 맞지? 그거 아닌 놈이니까 3, 4잖아. 3, 4와 B의 교집합은 또 뭐야? 뭐야? 좀 이상한데? 잠시만. 아 B 빼기 A니까 요 놈이 4지 4. 그 다음에 요 놈이 6이야 6. 맞지? 4와 6이 아닌 놈이니까 그 놈의 여집합이니까 요 놈은 그럼 뭐야? 1, 3이잖아 1, 3. 그럼 요게 A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최후의 수단에는. 알았니? 간단하게 못하겠어. 그냥 저렇게 하면 돼 그냥. 그러면 저 연산이 뭘 나타내는지 할 수 있어. 아이고 시험 직전에 알려줄래 했는데 이거. 아 왜냐면 평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풀어 미친놈들이. 그 서술에 나오면 니를 작살 나는 거야. 도현이 평소에 안 본다. 시험을 딱 풀어. 아 왜 그래? 전이한테 뭐라 하지 마. 아 좋아. 물 좀 먹고 와. 사실 들어보고. 자 졸라 중요한 설명 들어갑니다. 자 19번. 그런 거 신경 잘안 쓰지 않나. 그렇지. 저 맞았어요. 자 12하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거 B 빼기 A인 거 혹시 쌤이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나? 이거는 A 합 B의 여집합이죠. 맞지? 그러면 일단 그릴 수 있는 거 한번 그려보자. 자 A와 B를 표현하고 B 빼기 A에 1, 4, 7, 10을 넣고 3, 6, 9를 넣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 등장하지 않는 2와 5와 8은 어디에 있겠냐? 두 군데 중 하나가 있겠지? 근데 두 군데 모두 다 집합 A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A의 모든 원소는 2, 5, 8일 테고 내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15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야 충전 왜 이래 안 돼? 저 그냥 지금 43번. 그럼 써 이 새끼야. 43%면 시간 써 4시간도 듣겠다 씨. 쌤. 어. 화장실 좀 다녀야 돼. 갔다 와. 20번 봅시다. 선생님 휴지 있어요. 있지? 지금요? 아니? 저 지금 필요해요.
뭐? 피 한 방울 또 흘러 날라고. 아이씨 그 대충 양말에 묻어요 선생님. 아치는 이렇게 막 이렇게 해 안 그냥. 돼요. 내가 한번 한번 줄게. 자 10번 볼게. 양말을 저왜 신는데? 자, 조용. 자 집합 B가 7개고 A 빼기 B가 8개래. 그럼 봐봐. B에 7개가 있고 A 빼기 B에 8이 있을 거고 그럼 그 다음에 뭐야? 여기 7이 여기 흩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물어보는 게 A 합 B잖아. 7이 어떤 꼬라지로 흩어져 있든 간에 세 영역의 합은 그럼 뭐가 되겠어? 15가 되는 거야. 알았니? 아니면 얘를 x 그러면 얘를 8 빼기 x라고 얘를 뭐 해도 돼? 7 빼기 x라고 해도 되지. 그럼 세 영역 다 더하면 그래도 15가 나오겠죠? 네. 자 21번. 자 보면 전체 집합이 20개고 A가 12개 B가 9개인 상황이야. 그럼 요 가운데 x의 합을 물어보잖아. 일단 상식적으로 A 합 B가 전체 집합보다는 이하여야 안 되겠나? A 합 B는 23인데 x가 뭐는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21이니까 x는 뭐는 돼야 돼? A와 B를 그대로 더해버리면 21이잖아. 그럼 x는 몇은 돼야 돼? 1은 돼야 되겠지. 1인데 몇 가지 될 수 있어? 9가 다 될 수 있지. 왜냐하면 B에 해당하는 모든 놈들이 다 여기 쏠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최대와 최소의 합은 뭐다? 1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알았니? 개열받네. 근데 선생님처럼 저렇게 막 보고 뺏기는 것보다 이해 못하면서 또 집에 가서 하기 너무. 뭔 소리야? 보고 뺏기는 게 아니라 필기하는 거잖아. 저는 이해 안 하고 그냥 보고 뺏기고. 19번 보여달라고. 싫다고. 이 영상 봐라고. 야, 이 1시간 반 동안 다 찾아냈어 보세요. 싫어 이. 오늘 안 보면 그만이야 작전 들어간다고 오늘. 난 집 가서 보면 1시간 반 동안. 맘대로 해라. 97회에서 보면. 자 22번 학생 수가 25명인 학급에서 축구와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을 조사했다라고 했네. 일단은 뭐야? 모두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네. 축이라고 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17명. 그 다음에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을 몰라. 일단 비워놓자. 근데 축구와 농구를 모두 좋아하지 않은 학생이 3명이고 농구만 좋아하는 학생의 수를 물어보네. 맞지? 그러면 그래도 일단 요 가운데를 x라고 하자. 그러면 농구만 좋아하는 학생은 y라고 할까? 그럼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x 더하기 y야. 그 다음에 축구만 좋아하는 학생은 17 빼기 x 아니겠나? 맞잖아. 그러면 일단은 이 네 군데 영역을 다 더하면 전체 집합인 25개가 안 나와야 되겠나? 네 영역을 다 더하면 20 더하기 y가 25라고 나와. 그럼 y는 뭐가 나와? 5가 나오고 마침 물어보는 게 농구만 좋아하는 y를 물어보는 거야. 그 정답이 몇 번? 1번이 된다. 알았니? 네. 셀카 찍었어 방금 성우. 인스타에 곧 올라온다잉. 자 서술형 1번 부집합에 대하여 대칭차 집합이죠. 맞지? 대칭차 집합이 마이너스 1과 5인데 자 그러면 있잖아 마이너스 1과 5가 어디에 요 A 빼기 B와 B 빼기 A의 합집합인 표현을 하면 너무 작게 그랬다. 여기에 분산되어 있다라는 거지. 맞지? 근데 얘들아 이런 거 풀 때 일단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뭔지 아나? A와 B의 교집합이 몇 개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돼. 일단 대칭차 집합이 2개가 나오려면 만약에 교집합이 하나야? 그러면 A 빼기 B가 2개고 B 빼기 A도 2개니까 대칭차 집합이 4개가 나와야 되지. 근데 안 되지? 그럼 A와 B의 교집합이 몇 개라는 거야? 2개라는 거야. 맞지? 자 근데 5가 이미 뭐야? A 차집합 B에 속하잖아. 그러면 여기 남은 2개가 바로 뭐라는 거야? 교집합에 해당하는 놈들이라는 거야. 알았니? 그럼 쫄지 말고 마이너스 A 더하기 4 얘가 뭐 같은지 조사할 수 있겠는데 근데 뭘로 하는데 B의 상수항에 3이 있을 거 아니야. 3이 대칭 차집합에 등장 안 하지? 얘가 3일 때랑 얘가 3일 때로 나눠서 풀면 돼. 그 두 가지 경우를 그냥 관찰하면 돼. 알았니? 만만한 상수놈 잡아서 이 새끼로 와봐 하면서 이제 뭐야? 추궁하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A 더하기 4가 3인 경우는 A는 1인 경우지.
A가 1이면 집합 A는 5하고 3하고 1이 되고 집합 B는 3하고 1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근데 얘들아 이러면 대칭 차집합이 5하고 마이너스 1 돼 안 돼? 안 돼요. 되잖아 미친놈아. 맞잖아 5하고 마이너스 1. 근데 모든 A 그럼 뭐야 끝났네. 집합 A의 모든 원소합은 뭐야? 9. 끝. 운 좋게도 빠르게 발견됐네. 근데 뭐 운이 안 좋아도 뭐 하나만 더 하면 되죠. 알았니? 오케이. 2번. 무슨 뭐 햄스터가 벽 끓는 소리 나는데 그냥. 무슨 아니냐?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 자, 얘들아, 이거 A 빼기 B 합집합 B 빼기 A. 이것도 대칭차집합이야. 대칭차집합 존나 많이 나옵니다. 알았니? 네. 자, 그러면 일단 보면 대칭차집합이 있는데, 자, 1, 2, 3, 4와 1, 2, 5가 있는데, 자, 봐봐. 대칭차집합이 요 비근친 영역이잖아. 네. 대칭차집합과 A가 어떤 공통원소가 있어? 1, 2가 있을 거 아니야. 네. 1, 2가 어디에만 존재하는 놈이란 거야? 여기 A 빼기 B에만 존재하는 놈들이라는 거야. 네. 맞지? 그러면 채워봅시다. 그러면 1, 2가 A에만 쏠려 있다. 그러면 A에 존재하는 3, 4는 어디에 있다? 교집합된 영역에 있다라는 거야. 밖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A 집합인데 미친놈아. 그 다음에 이제 대칭차 집합에서 등장하는 5는 어디에 있겠어? B 빼기 A에 있겠지. 그럼 B의 모든 원소합은 몇이다? 1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알았니? 저거 새끼야. 집 가서 한 번 더 보면서 이렇게 또 적어라. 이거 적을 3번 2 또는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잖아. 맞지? 얘들아 또는이잖아. 네. 또는이라는 명제 또는 조건은 따지기 굉장히 그지 같은 놈들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전체 부분집합 중에 2와 4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뺨으로써 구해야 돼. 빼야 된다고요? 왜냐면 봐봐 2를 포함하거나 2만 포함하거나 3만 포함하거나 2와 3을 모두 포함할 수 있잖아. 맞잖아. 2 또는 3이란 그런 거지. 네. 그러면 2만 포함하는 집합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너희들 제대로 보려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2를 포함하고 3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집합의 개수 2를 포함하지 않고 3만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 다음에 2와 3을 모두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더해도 돼. 그렇게 풀면 오답 안 나와. 막 예를 들어 오케이 12에야 양이야 1, 2, 3, 4, 6, 10이잖아. 그럼 쌤이 일단 첫 번째 말한 대로 2는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아? 뭐 2의 4승 16개지. 네. 그 다음에 2는 포함하지 않고 3은 포함해. 마찬가지 16개지. 네. 그 다음에 2는 포함하고 3은 포함해. 뭐 16개지. 그러면 다 더하면서 48. 답 나오긴 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 더 씨야, 다 송아야. 마지막 것도 올렸어요. 아니. 아이 새끼야 이미 결승 이미 정해졌잖아. 근데 그 정해진 게 어떻게 정해지는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화를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도 되냐면 전체 부분집합 2의 6승에서 2와 4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 2의 4승을 빼도 나온다고. 또 2에 2승 되는. 아, 미친 소리야. 이런 씨발 이런 미친놈이 맞을래? 뒤질래요? 일단 사진. 저 새끼 개빌런이네 그냥. 저게 2의 2승이라고 미친놈아. 2에 4승에서 2에 2승이야. 어디? 4번. 자 일단 이렇게 되고 자 명제 안 들어가는 사람은 올림포스 앞에 그 레벨 1, 레벨 2, 레벨 3 있거든. 그 풀면 되고 아천이 근데 그걸 이미 풀어버렸지. 뒤에 좀 풀면 돼. 프로세스 풀어도 돼. 근데 프로세스는 다음 시간에 아마 질문을 못 받을 거야. 왜냐면 프로세스는 같이 갈 거야. 그래 프로세스 자체가 있잖아. 말 그대로 시험 대비잖아. 너를 시험지 보면 무슨 생각 들어? 어렵다. 인생 큰일 났다. 아니, 시원지 뭐 어렵던데요? 시험 쉽던데? 시원지 쉽다고? 네, 다 풀었어요. 아, 나 올림포스 말고 그거 뭐야? 시험. 프로세스. 이번에 쌤이. 그거? 아니, 그 항상 어려웠어. 맞아 항상 어렸어. 저번에도 어렸어. 근데 중2 때. 근데 그거를 이제 쌤이 뭐야 그냥 풀어서 설명해 주잖아. 그때는. 쌤도 안 그래도 봤어. 보면서 그지같이 사이사이 그지 같은 문제가 좀 자주 섞여 있긴 하더라고. 근데 그게 시험이잖아. 쌤이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문제를 골라왔지. 아, 그 모든 문제를요? 근데 이거 만드는 엄청. 아니 하나는 보진 않았어. 그냥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제 평가나 이런 거 좀 보고.
쌤이 이번에도 역시 뭐 수업이 혼자 앞자리가 다르거든. 근데 1회 자리도 상당히 후반이야. 쌤 이번에 수업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다 들어가. 아 중1은 안 들어간다. 초등학교 그냥 놀면서 해야 되는 거야. 열면서 하는 거야. 뭐 저녁 초3? 아 초3 초성도 때리. 뭔 개소리야. 내가 봤어. 니 초등 어? 좋아하잖아. 아 옆방? 토요일 옆방? 아 그것도 받아주고 있나? 중이한테 패널이 당했잖아. 자 일단 명제 들어가시는 분은 이제 명제 설명 들읍시다. 나머지는 그 앞에 그 대단원 풀고 오늘은 명제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니까 들으세요. 안 들어가요. 잠깐 말투가 있지 그냥 말투 개레전드. 숙제잖아 이거. 아. 그래가지고 아 쌤. 바리에이션 봐. 왕살이죠. 선생님 좀 마시고 가세요. 선생님 저 물좀 마시고. 아 설명 끝났으니까 한 번만에. 명제 가봅시다. 저라고. 자 일단 명제의 시작은 용어 설명부터 시작이 되죠. 자 명제와 조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건데 명제를 봅시다.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하겠네. 맞지? 뭐 예를 들어 지금 낮이다. 뭐야? 개구라죠. 확실하게 거짓이잖아. 뭐다? 명제인 거야. 근데 x는 x다. 완전히 참이지. 항등식이지. 근데 쌤이 1은 2다라고 적어. 뭐야? 그냥 틀렸잖아. 근데 확실하게 틀렸지. 거짓인 명제라는 거야. 알았니? 이런 것들을 명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정식들이야. 뭐야? 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맞지? 예를 들어 내가 이거야. A라는 사람이 있는 곳은 낮이다 라고 해. 근데 그 A라는 사람이 지금이 낮은 도시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 A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쌤이 말하는 문장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지. 만약에 그 A가 뭐야? 장은우야. 그럼 여긴 낮이 아니잖아. 그럼 거짓이 돼. 맞지? 근데 시차 문제로 지금 낮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A야. 그럼 뭐가 돼? 참이 되잖아. 네. 그런 문장을 우리는 뭐라고 해?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당연히 그 조건에 제시되어 있는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뭐야 돼? 명확해야 돼. 맞지? 근데 우리 앞에 집합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x는 1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하면은 맞지? x가 뭐에 따라 그게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조건 제시법과 동일하다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원소들이 모임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떤 조건에 부합하는 것들의 모임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알았니? 오케이?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제시한 조건이 10 이하의 자연수야. 그러면 조건은 통상적으로 소문자를 많이 씁니다. 알았니?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 1, 2, 3, 4, 5, 6, 7, 8, 9, 10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놈들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하지. 그 집합을 P라고 하고 맞지? 근데 이걸 뭐라고 한다? 집합 P라고도 하지만 조건 P의 진리 집합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야. 알았니? 집합은 거의 다 뭐다?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올래? 좀 잠 오나? 물 한 잔 마시고 와. 설명 들어야 되는데 잠 오는 게 이게 느껴지네. 좀만 기다려 봅시다. 안돼. 이거 있잖아요. 뭐를 X로 잡고 내려가면서 왜 X 일단 통상적으로 쓰면 돼. 그 조집합을 X로 많이 해. 근데 봐봐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여기 있는데 오늘 맞지? 근데 이대로 가면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17 더하기 X야. 축구만 좋아하는 학생은 17 빼기 X로 해야지. 아 맞지? 그러면 뭐야? 모두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3명이지. 근데 다 가면 뭐 나야 돼? 20 나야 돼. 다 가면 이거 다음에 17 더하기 10 더하기 25 내 얼굴이 혼자 일부러 그래서 언다운 밑에 자 시작하자. 잠깐만 이거 왜 오래 가냐? 이거 될 거야. 야 김도현 오늘 축구장 갔다 이거. 사진 찍어. 그 내가 찍어야 되는데 근데 형, 나는 여기 사냐? 사진을 왜 찍어? 잠시만 여기인데.
정도 차이였죠? 이모는 조건 아니야. 조용해. 네. 자, 명제와 조건의 부정이야.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조건을 말했어. P. 그러면 이제 좀 표현해 볼게. X는 1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하지. 맞지? 근데 이제 뭐야? 그 명제를 또는 조건을 부정하는 거야. 뭐다? 아니다. 맞지? 그러면 얘를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야? X는 10 이하의 자연수가 아닌 수. 이렇게 해도 되고 10 이하의 자연수잖아. 10초가의 자연수라고 해도 돼. 알았니? 부정을 하는 방법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사이에 포인트를 부정하는 거야. 이하를 초가로 부정할 수도 있고 근데 마지막에 가 아닌이라고 부정해도 됩니다. 알았지? 그걸 쌤이 부정의 포인트라고 하지? 맞지? 부정의 포인트는 이다를 아니다라고 하거나 이상, 미만 그런 부등식을 완전히 반대로 돌려버리는 거지. 예를 들어 이상은 미만으로 초과는 이하로. 알았니?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또는을 그리고로 그리고 어떤을 모두로. 그 부정 포인트는 앞에 필기가 되어 있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필기해 드릴 거예요. 자, 부정 포인트 필기합시다. 아는데요 해도 뭐 다시 합시다. 이다 또는 이다를 그러면 이제 등호 또는 이다를 뭐로 표현돼? 부정하면 아니다. 맞지? 그러면 아니다와 이 등호를 부정하는 것도 부정하는 반대쪽이 돼서 양방향성 화살표로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 초과 이상, 미만, 이하를 부정하면 뭡니까? 이하, 미만, 이상, 초과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는은 그리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은 모두가 됩니다. 오케이? 부정 포인트 이것 때문에 부정하시면 됩니다. 알았니?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자연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홀수의 부정은 짝수야. 알았니? 실수의 전제 조건이 있다면 유리수의 부정은 무리수야. 알았니? 근데 그런 전제 조건이 없으면 유리수의 부정은 유리수가 아닌 수야. 알았지? 응.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러한 소문자 P 조건에서 그 부정한 거를 어떻게 표현해? not P 물결이라고 하는데 읽는 건 어떻게 읽는다? not P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P의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하잖아. 맞지? 그러면 not P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P의 뭐겠어? 여집합이 되는 거야. 맞잖아. P가 아닌 거 P의 여집합 맞잖아. 맞지? 쉽게 말해서 집합과 조건은 그냥 집합을 문장으로서 얘기를 한 거를 우리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제 P 또는 Q. 얘들아, P 또는 Q를 집합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P 또는 Q는 P에 해당하거나 또는 Q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를 집합으로 연산을 표현하면 P의 합집합, Q집합이라는 거야. 알았니?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말해. 반여동에 살거나 해운대구에 살거나 맞지? 그들을 합한 영역이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반여동에 있으면서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우리들밖에 해당 안 되지? 그런 걸 뭐라고 해? 그리고는 교집합이야. 알았니?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는 거는 드모르간이지? 맞지?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이니까 not P, 교집합이니까 그리고 Q의 여집합이니까 not Q라고 표현이 된다는 거야. 알았니? 부정이라고 하면은 그냥 여집합이고 부정해야 되는 게 집합의 연산이야. 드모르간이라는 거야. 알았지? 그럼 봐봐. 집합의 연산을 했지? 그럼 이제 우리 집합에서 P집합이 Q집합에 흡수되는 경우 있었지? 부분집합. 그 부분집합이 명제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가정결론 명제라고 등장하는데 자 봐봐. 조건이 두 개가 있어. 자, 내일 이 장소에 비가 올 것이다. 몰라. 내일 땅이 젖을 것이다. 몰라.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 내일 비가 온다면 땅이 젖을 것이다. 참이 돼버린 거야. 알았니? 근데 내가 내일 땅이 젖는다면 비가 온 것이다. 이거는 몰라. 모르는 걸 우리는 거짓이라고 해. 알았니? 왜? 눈이 올 수도 있고 누가 너무 더워서 밖에 물을 뿌릴 수도 있잖아.
하지만 B가 오면 땅은 무조건 적지. 맞지? 그러면 이렇게 조건 두 개가 가정 결론의 형태를 이루면 명제가 되거든? 그러면 당연히 그 명제의 명확한 참 또는 거짓을 따져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쌤이 아까 비가 온다면 땅이 젖는다라고 했지. 왜냐면 비가 온다라는 집합은 그냥 말 그대로 비가 오는 밖에 없어. 근데 땅이 젖는다라는 거에 해당하는 진리 집합은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누군가 물을 뿌린다 다양하잖아. 맞지? 그 P의 진리 집합이 Q의 진리 집합에 흡수되기 때문이야. 알았니? 그러면 P면 Q이다라는 가정 결론 명제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뭐다? P가 Q의 부분 집합이란 거야. 알았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모든 또는 어떤이 있는데 모든 X에 대하여 자, 내가 이렇게 말해. 모든 자연수는 10 이하다 라고 표현하면은 안 되지. 왜냐면 10 이하가 아닌 그냥 말 그대로 모든이잖아. 모든.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 모든 자연수는 정수다. 참이지. 맞지?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 또. 모든 소수는 홀수다. 아니지. 2라는 놈 때문에. 근데 내가 또 이렇게 말해. 모든 어떤 소수는 짝수다. 맞지? 왜? 하나라도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이랑 어떤이 서로 부정관계인 거야. 그럼 이제 이걸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 모든의 반대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맞지? 근데 그 모든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모든을 예외 없이라고 생각해봐. 예외 없이의 부정은 뭐야? 예외가 있다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 부정의 관계가 이해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명제의 역과 대우. 이게 우리가 이미 집합의 단계를 거쳐왔으면 진짜 명제와 조건은 별거 아닙니다. 알았지? 집합과 연계 지을 수만 있다면. 자, 명제의 역과 대우인데 당연히 어떤 명제겠어? 가정 결론의 관계를 이루는 명제에 대한 얘기야. 여기라고 하면은 자 이거야. 개는 동물이다. 참이지. 근데 이 가정과 결론을 바꿔버린 걸 여기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뭐야? 동물이면 개이다. 거짓이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본 명제가 참이든 거짓이든 역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판단해야 돼. 알았니? 그 다음에 앞에서 해야 되는데 앞에서 쌤이 좀 못 챙긴 게 있는데 이거 좀 챙겨볼게. 자, P면 Q이다의 부정은 있잖아. P면 not Q다입니다. not P면 not Q다라고 하면 안 돼. 알았지? 예를 들어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의 부정은 뭐야? 비가 오면 땅이 젖지 않는다야.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젖지 않는다가 아니라. 알았니? 그 다음에 이제 P면 Q이다의 역은 뭐다? Q이면 P이다고. 그 다음에 P면 Q이다의 뭐가 남았어? 대우가 남았습니다. 대우는 뭐야? 위치도 바꾸고 전부 각각 부정한 거야. not Q면 not P다. 얘가 제일 중요한 주요 포인트지. 얘가 왜 중요하냐면 본명제가 참 또는 거짓이면 그 대우명제도 참 또는 거짓이라는 거야. 알았니? 그럼 내가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따지기 힘들어. 따지기 힘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P랑 Q라는 명제가 막 이래 또는이 처붙어 있거나 어떤 쉽게 말해서 하나라도 걸려란 거지. 하나라도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내가 봐야 돼. 혹은 아니다 투성이야. 막 따지기 그지 같은 애들이야. 막 2차 부등식인데도 막 크다라고 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그지 같은 애들이야. 그러면 그걸 부정하는 게 편하겠지. 맞지? 부정을 각각 부정해서 역까지 때려버린 대우를 대신 따지는 거야. 알았니? 예를 들어 내가 이거야. x가 2가 아니면 맞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 아니면 이다 라는 명제를 증명해야 돼. 그지 같은 거야. 그럼 얘를 대울 때는 뭐야? x가 2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하면 x, a 대입하면 성립하지? 너무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가볼게요. 다 못 적었니? 필기하기에는 요 밑에 거는 좀 글씨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럼 요걸 대우하면 x가 2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난이도가 그냥 개작살이 난 거죠. 오케이?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인데 충분 조건인가 필요 조건이 뭐냐면 자 봐봐. P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미 판별이 났어. 그럼 예를 들어 P면 Q이다가 참인 게 판별이 났어. 집합 P가 집합 Q에 흡수돼. 그런 이미 판결난 놈은 두 줄을 적습니다. 그럼 두 줄을 적혀있는 놈의 참거짓을 따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위는 없습니다. 이미 뭐야? 성립한다고 판결된 놈이야. 알았지? 그럼 한 줄만 쓰여있는 애들은 뭔가요? 판결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두 줄이 되어 있는 것보다 판결이 이미 된 놈들이야. 자, 그럼 있잖아. P를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거든. 자, 일단 이거를 외우는 원리는 P가 충분하니까 화살 보급을 날린다고 생각해. 맞지? 그러면 Q는 필요하니까 화살 저 보급을 받을 거 아니야. 이걸 외우는 포인트고 원리 근본을 알려드릴게요. 왜 P가 정확하게 말하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거든. 잘 봐. 쌤이 이렇게 할게. 개이면 동물이다. 자, 일단은 쌤이 개라는 걸 볼게. 나는 동물이 되고 싶어. 근데 나는 이미 개가 됐어. 근데 그것만으로 뭐야? 충분하지. 개가 됐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 동물이 되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야.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봐봐, 내가 다음 생에 개로 환생하고 싶어. 근데 뭐야? 동물로 일단 태어나면 개는 아니지만 동물로 태어날 필요는 있지. 내가 식물로 태어났는데 개가 될 수는 없잖아. 맞지? 그래서 이 Q를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매번 복잡하게 생각하면 헷갈리잖아. 그러면 이제 이 화살표를 보급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충분하니까. 내 꼴이 그지인데 내가 그 막 부르요 토끼에 그 성금을 내겠어? 당장 내 처먹을 라면 사 먹을 뿌셔뿌셔 사 먹을 돈도 없는데. 맞지? 여기가 내니까 보내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내가 힘드니까 이걸 받으러 가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막 이렇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잖아. 예를 들어 문제에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P를 보급소에 갖다 놔. P를 오른쪽에 갖다 놓는 거야. 알았니? 됐니? 그겁니다. 당연히 여기 성립하면 뭐도 성립해? not P면 not Q다도 성립하고. 맞지? 우리는 또 뭘 또 찾을 수 있어야 돼? 3단 논법 찾을 수 있어야 돼. 3단 논법은 뭐냐? P면 Q이다라는 애가 있고 예를 들어 Q이면 R이다라는 애가 있어. 자, 3단 논법은 어떻게 찾냐면 포인트가 뭐냐면 만약에 가정결론은 Q로 끝나잖아? Q로 시작하는 애를 찾았잖아? 그러면 그 시작과 끝을 연결한 P는 R이다로 세우면 돼. 알았니? 이게 not Q든 not Q로 끝났으면 not Q로 시작하는 애들 눈가리 불을 켜고 찾는 거야. 오케이? 그렇습니다. 명제의 증명인데 이거는 개념 정리만 좀 하고 그 예시 문제만 하고 어차피 나중에 문제 예시로 나타날 수 있는 케이스 쌤이 다 줄 거야. 알았지? 명제의 증명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자, P면 Q이다를 흡수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야. 맞지? 논리적으로. 근데 이 증명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를 증명하라고 해. 예를 들어 루토는 무리수이다. 이걸 증명하라고 하는 거야. 맞지? X가 2면 X가 짝수이면 X제곱은 짝수다라는 그런 개 같은 걸 증명하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증명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우법과 기르법. 대우법은 뭐냐면 내가 증명하고 싶은 명제가 가정 결론일 때만 쓸 수 있어. 그럼 뭐 하면 돼? 그 대우를 성립함을 보임으로써 뭐야? 증명하는 거지. 자, 대우법 바로 예시 들어가 볼게요. 자, 54쪽에 유형 7번을 한번 봅시다. 자, 명제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지. 얘들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홀수이면 짝수다. 자, 가정결론이지. 그럼 가정과 결론 이전에 나타나는 문장은 뭔가요? 건들면 안 돼. 전제 조건이야. 전체 집합이야. 알았니? 전체 집합은 건들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뭐야? 대우를 이용할 증명하라고 하잖아. 그럼 일단 얘를 대우를 말해보자. A, B가 홀수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짝수이다. 짝수의 부정은 짝수가 아니다가 아닌가요? 전체 집합이 자연수잖아. 그러면 짝수의 부정은 홀수, 홀수의 부정은 짝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았지? 자, 그럼 있잖아. 홀수이다, 짝수이다를 우리는 뭘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냐면 그 문장으로, 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게. 얘들아. AB가 홀수면, 자, 증명 들어가 볼게. AB가 홀수면 A와 B가 모두 뭐야? 각각 홀수겠지? 이게 진짜 저번에도 쌤이 설명했지만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는 A가 완전 모지가 되지만 그 외적인 수학적인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돼. 왜? 곱해서 홀수라는 말은 각각 홀수라는 거지. 맞지? 그러면 AB가 홀수이므로 A와 B는 모두 홀수다. 맞지? 근데 그 홀수이다를 A와 B가 홀수이다를 뭘로 보여줘야 되냐면 식으로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A는 2n 플러스 1. 자, 밑에랑 좀 달라. B는 2n 플러스 1이잖아. M과 N은 음이 아닌 정수. 왜 자연수라고 안 하나요? 자, 얘를 자연수로 쓰고 싶으면 얘를 마이너스로 써야 돼. 왜냐면 내가 이 상태에서 자연수라고 하잖아. 그러면 1부터 시작이지. 그러면 홀수 뭐를 배제해버려? 1을 배제해버려. 알았니? 쌤은 선택을 한 거야. 그 대신 자연수를 쓰면 마이너스가 등장하지. 맞지? 쌤은 뭐다? 마이너스를 등장시킬 바에는 m과 n을 음이 아닌 정수라고 적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야. 이거는 너희들의 개개인의 선택이야. 알았니? 자, 그럼 뭐 하면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직접 가보는 거야. a제곱은 4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1이고 b제곱은 4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이고 그럼 둘을 냅다 더해버리면 4m제곱 더하기 4m 플러스 4n제곱 더하기 4n 플러스 2잖아. 근데 이 계산해보니까 나는 얘를 짝수라고 말하고 싶은데 짝수가 뭐야? 2로 묶이는 거지. 근데 2로 묶으면 2m제곱 2m 더하기 2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 완전히 묶이지? 맞지? AB가 뭘로 정의돼? 짝수잖아. 맞지? AB가 짝수이므로 본 명제가 참이다 라고 하는 거야. 맞지?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식으로 보여주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그 보여줘야 되는 포인트는 뭐 3의 배수가 아닌 수 같은 경우에는 3k 더하기 1 또는 3k 더하기 2라고 표현을 하거나 짝수인 애들은 2m, 2n 홀수인 애들은 2m 더하기 1, 2n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하는 몇 가지 포인트만 알면 된다는 거야. 알았니?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짝수이다. 대우가 참이므로 참이니 본명제도 참. 알았니? 서술형이나 이 문제에 나오는 패턴은 두 가지가 있어. 서술형, 객관식, 빈칸. 객관식, 빈칸은 말 졸라게 잘 들으면 돼. 객관식, 빈칸 문제 유형까지 다 다루려면 이 명제 증명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 그럼 일단 대표적으로 많이 나온 케이스를 암기해 두고 객관식의 빈칸으로 나오더라도 아마 그 녀석 유형에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야. 만약에 너무 벗어나잖아? 근데 그걸 너희들이 못 맞추냐? 그 아마 대부분 못 맞출 거야. 알았니? 나와줘야 돼. 알았지? 명제 증명에 많은 걸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았지? 자, 그럼 이제 기류법 남았지? 기류법이 뭐냐면 본명제를 일단 부정해. 기류법은 그 가정 결론 명제를 증명할 때 쓸 수도 있고 그냥 명제를 증명할 때 쓸 수도 있어. 근데 가정 결론을 증명할 때는 웬만하면은 뭐를 쓴다? 대요법을 쓰고 그러면 단일 명제 예를 들어 루트는 무리수이다. 그냥 참 명제잖아. 얘를 증명하는 거야. 얘를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기류법은 일단 이걸 부정해. 루트 5를 유리수라고 가정해. 맞지? 그러면 내가 이거를 부정했을 때 모수를 찾는 거야. 쉽게 말해서 부정이 거짓임을 증명하여 본명제가 참인 걸 증명하는 거야. 그게 기류법이야. 알았니? 자, 그러면 근데 이게 혼란이 오는 거야. 왜? 루트가 무리수인 건 너무 당연하거든. 미친놈들이. 맞지?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이제 기류법의 시작은 먼저야. 뭐가 참이라 가정 그리고 끝은 모순이 발생함으로 본명제가 참. 알았니? 기류법의 시작은 뭐야? 거짓이라 가정하고 모순이 발생됨으로 본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돼.
그러면 이 문제도 시작은 뭐야? 루트가 유리수라 가정한다. 근데 이 문제는 실수라는 좀 전체 범위를 잡아줬으면 좋긴 하겠는데, 맞지? 근데 i가 안 들어갔으니까 허수는 배제하는 거야, 맞지? 왜냐면 무리수의 부정은 엄연히 말하면 유리수는 아니거든. 무리수가 아닌 수인데, 근데 i가 없잖아. 그럼 허수를 배제한다는 거야. 그런 가정 하에는 무리수의 부정은 유리수가 맞습니다. 그럼 얘들아, 유리수가 뭐야? 기하분수지, 맞잖아. 그럼 루트를 n분의 a인데 기하분수는 또 뭐야? m과 n은 서로서인 정수지, 맞지? 그럼 이거 풀어볼게. 자, 양변 m 곱하고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하면 5m 제곱은 n 제곱이 되지, 맞지? 근데 얘들아, n 제곱이 5의 배수 아이가? n 제곱이 5의 배수라는 게 나타나지? 자, 근데 봐봐, n 제곱이 5의 배수이므로, 근데 이게 진짜 짜증난 게 제곱이 5의 배수면 본래도 5의 배수야. 왜냐면 제곱에서 5가 5의 배수라는 건 n 제곱에 5라는 인수가 있다는 거잖아. 근데 n은 뭐야? 정수잖아. n 제곱이 5라는 인수가 있었다라는 말은 n이 원래 5라는 인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 맞지? n이 5의 배수라는 거야. 근데 5의 배수라는 걸 또 보여줘야 되지. 뭐야? n은 5k, k는 자연수, 맞지? 그냥 이 패턴을 외우면 돼. 근데 이 패턴이 루트 2냐 루트 3이냐 그 차이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면 n 대신에 루트 5k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5m 제곱은 25k 제곱. 근데 그러면 또 뭐야? m 제곱은 또 5k 제곱이 되고, 그 위랑 똑같은 상황이지. m 제곱이 5의 배수니까 m도 5의 배수지. 그럼 m과 n이 서로서라는 가정의 모순이 발생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기루법이야. m 제곱이 5의 배수이므로 m은 5의 배수. 즉 뭐야? m과 n은 서로서라는 가정의 모순이 발생하니 본 명제가 참이다. 본래 명제가 참이란 거지. 알았니? 이게 기루법입니다. 기루법입니다. 케이스별로 정리한 거 어차피 나눠줄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절대부등식이지.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은 아마 이제 다음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라, 맞지? 혹은 산술기하 평균. 코시 슈바르츠는 교육과정에서 나가리가 됐습니다. 알았지? 자, 가보자.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것도 뭐야? 참이 명제인 거지. 맞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수가 있나요? 라는 건데,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자, 일단은 우리는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 이상이라는 꼴과, 맞지? 혹은 a제곱 더하기 k가 0 이상이라는 꼴. k는 자연수, 얘는 0보다 큰 거지. 그랑 같은 거지. 맞지? 그 다음에 뭐야? 절대값 a가 절대값 a 이상이라는 거. 이 세 가지 꼴, 웬만하면 이 세 가지 꼴 중 하나가 답이 나올 거야. 알았니? 복잡하게 떨어져 있는 막 그런 부등식들을 엮어서 어쨌건 걔가 참인 걸 증명을 해야 돼. 맞지? 근데 확실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이거야. 완전 제곱하면 0 이상이다라는 거. 절대값은 0 이상이다라는 거. 알았지? 그러면 이 과정 중에서 쓰는 여러 가지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 부등식의 양변이 0 이상이면 뭐 할 수 있다? 제곱 루트를 씌울 수 있고, 절대값과 루트는 제곱하면 사라진다. 이걸 정말 잘 써야 돼. 그러면 쌤이 그 절대부등식 대표 케이스 3개를 다 저걸로 증명해 드릴게요. 알았지? 자, 절대부등식 대표 케이스 하나. 일단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은 0 이상이다라는 거거든. 자, 이것도 어떻게 증명하냐면, 잘 봐. 쌤이랑 자주 하는 거 표준화 기억나지? 그 a에 대한 2차식이라고 볼게. 그러면 이거 2a분의 b 할게. a가 쌤은 2차항의 개수와 1차항의 개수를 a, b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b지.
맞지? 그럼 뭐야? a 더하기 2분의 b 완전 제곱에 그 다음에 그러면 4분의 b 제곱을 강제로 만들었잖아. 빼줘야 되겠네. 그럼 4분의 3b 제곱이지. 맞지? 뭐야? 완전 제곱식과 0 이상인 놈의 합이 0 이상이다. 맞잖아. 이 두 번째 케이스잖아. 맞지? 만들어진 거야. 근데 등호가 붙은 부등식의 증명의 마무리는 언제 등호가 성립되냐를 증명하는 거거든. A, B가 모두 0일 때 등호는 성립한다 라고 마무리를 해야 돼. 알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이건 너무 쉬운데 이건 너무 쉽다. 이건 뭐 증명 못하면 그냥 이건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성립하는 거지. 등호는 언제 성립해? A가 마이너스 B일 때 등호 성립이야. 등조. 알았니? 그 다음에 라스트.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AC가 0 이상인 걸 보여주잖아? 잘 봐. 나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건데 AB가 있으면 A와 B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고 BC가 있어도 B와 C에 대한 완전 제곱식 AC가 있으니까 A와 C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A제곱과 B제곱과 C제곱이 부족해. 맞지? 그럼 쌤이 멀쩡한 놈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2배를 해줄게. 2배를 하면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ac잖아. 원래 멀쩡한 등식이었으면 2분의 1배를 해줘야 되겠지만 부등식이라서 양변에 그냥 2배 한 거야. 그러면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2ab 가져오면 a 더하기 b제곱 만들어지지. 남은 a제곱 하나 c제곱 하나 2ac 가져오면 a 더하기 c의 제곱 만들어지지. 그 다음에 남은 b제곱 하나 남은 c제곱 하나 2bc 가져오면 b 더하기 c의 완전 제곱 만들어지지. 성립하지? 맞지? 등호는 언제 성립해? a랑 마이너스 b랑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성립할 건데 이거 마이너스겠다. 이거 마이너스여야 돼. 마이너스야. 이거 마이너스여야 함이라고 좀 고칩시다. 왜냐면 이건 등호 성립할 수가 없어. a는 마이너스 b이고 a는 마이너스 c이며 b는 마이너스 c다. 이건 불가능해. 알았니? 자, 산술기하 평균. 산술기하 평균은 뭐야? 양수일 때 2루트 2의 곱. 졸라게 많이 들어봤지? 잘 봐. 산술기하 평균이 뭐냐면 산술의 평균은 기하의 평균 이상이다라는 건데 산술이라고 하면 덧셈이야. 기하라고 하면 곱셈이야. 그러면 기하의 산술의 평균은 뭐냐면 둘을 더하고 2를 나눈 걸 기하 평균이라고 해. 알았니? 우리는 그냥 그걸 평균이라고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산술의 평균이야. 산술의 평균. 기하의 평균은 뭐냐면 곱하고 맞지? 근데 곱하는 거를 공평하게 다시 돌리는 걸 루트를 씌우는 거야. 알았니? 이걸 기하의 평균이라고 해. 알았니? 이걸 증명 한번 해볼게. 일단 AB가 0 이상이지. 양변 0 이상이니까 양변 제곱할 수 있지. 그럼 쌤이 이걸 증명할게. 이 상태로 양변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4AB지. 넘기면 뭐야? 증명돼 안 돼? 증명되죠?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되니까 맞지? 완전 제곱꼴 만들었으니까 증명이 된 거야. 등호는 언제 성립해? AB가 같을 때야.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야. 산술기하 평균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둘의 합이 있는데 둘이 양수잖아? 2루트 2의 곱. 2루트 2의 곱. 알았니? 산술기하는 어떨 때 쓰는지 아나? 일단은 합이 정해져 있는데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거나 곱이 정해져 있는데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거나 그럼 쌤이 그냥 바로 보여줄게. 자, 봐봐. 예를 들어 x 더하기 4y가 36일 때 맞지? xy의 최대값을 물어보잖아. 단 x는 0보다 크고 y는 0보다 커. 그럼 봐봐. 일단은 무조건 합이 주인공이야. 그럼 잘 봐. x 더하기 4y는 크거나 같다. 2루트 2의 곱 적는 거야. 알았지? 2루트 2의 곱. 오케이? A가 X고 B가 4Y인 거야. 알았지? 그러면 얘가 저걸 36 넣으면 36은 4루트 XY잖아. 양변 0 이상이지? 일단은 나누고 제곱을 합시다. XY는 81 이하라서 XY의 최대값은 81인 거야. 알았니? 그 다음 쌤이 이렇게 물어볼게. XY가 9일 때 x 더하기 4y의 최소값을 물어보잖아. 그럼 봐봐. 일단은 무조건 얘가 주인공이야. x 더하기 4y는 크거나 같다 2루트 2의 곱이잖아. 근데 얘가 뭐야? 9지? 그럼 대입하면 이거는 뭐야? 4, 3, 12
x 더하기 4y는 12 이상이라서 최소값은 12인 거야. 이게 뭐다? 합과 곱이 정해져 있을 때 합이 정해진 상태에서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거나 곱이 정해진 상태에서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면 산술기하 평균이야. 근데 산술기하 평균이 이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말하지 않아도 둘의 곱이 상수인 애들이 있어. 역수. 맞잖아.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유사역수라는 말을 잘 기억해. 유사역수. 자, 유사역수. 산술기하가 나온다. 유사역수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x 더하기 1 더하기 4x 마이너스 1분의 7의 최소값을 물어봐. 단 x는 4분의 1보다 큽니다. 알았니? 얘들아 유사역수라고 하면 뭐냐면 있잖아. 분모 분자 자리에 동류항이 있으면 유사역수야. 이거 분모의 4에 대한 x에 대한 1차식, 분자의 x에 대한 1차식 있잖아. 유사역수야.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곱해야 돼. 분모 있는 애랑 분자 있는 애랑 누구 하나를 맞춰줘야 돼. 곱해서 날아갈 수 있게. 근데 누가 맞춰줘야 되겠냐? 분자가 맞춰줘야 돼. 왜냐면 분모는 내가 여기를 곱하기 5를 하고 뭐 1을 더하고 해봤자 다시 똑같이 해줘야 돼. 독립된 공간이니까 분모는. 그러면 나는 뭘 해줘야 되냐면 요 놈을 일단은 뭐 해야 돼? 커스터마이징을 해줘야 돼. 그럼 일단 얘를 뭐야? 4x로 먼저 만들어. 쉽게 말해서 이 짓거리 먼저 해. 맞지? 그럼 마이너스 1을 해.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을 한 거니까 4분의 1을 더해줘야 되겠지. 맞지? 그럼 4분의 1을 더해준 거니까 4분의 플러스 1과 만나서 식이 이꼴하지 안 되겠나? 그럼 식이 1이 되겠지. 이렇게 지금 뭐야? 이 약 물고 지금 b 맞춰준 거지. 근데 얘 둘 곱하면 뭐가 돼? 4분의 7이 되지. 맞지? 그럼 얘는 봐봐. 이상이다. 2루트 둘의 곱 이상이지. 맞지? 둘 곱하면 4분의 7이잖아. 그럼 2루트 둘의 곱이 루트 4분의 7인 거야. 그럼 얘는 뭐 이상이야? 2분의 루트 7 이상 더하기 4분의 5니까 최대값은 저 둘의 합인 거야. 알았니? 산술기하 평균이 이렇게 나옵니다. 표정이 모르겠어요. 저 x 더하기 4y 저거 설명한 걸 알겠나? 그래서 분모 분자. 맞추는 거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일단 이 식의 값을 절대 변형시키면 안 돼. 일단은 분모의 비를 맞춰줘야 돼. x라는 놈이 4x 빼기 1이 돼야 돼. 알았지? 그럼 일단 x라는 놈을 쌤이 4x로 만들어줄게. 그럼 x 더하기 1이 아니야. x만 맞춰주는 거야. 그럼 내가 얘를 먼저 4x로 만들어주면 4를 나눠줘야 되지. 맞잖아. 근데 뭐야? 내 마이너스 1을 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지.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을 해준 거지. 맞잖아. 봐봐. 이거는 뭐야? 4분의 4x 빼기 4분의 1을 한 거잖아. 마이너스 4분의 1을 멀쩡하시게 해준 거야. 그럼 플러스 4분의 1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플러스 4분의 1을 누가 받는 거야? 요 놈이 받는 거야. 요 1. 맞지? 그러면 얘가 뒤에 4분의 5가 되는 거고 얘는 독립된 수 그냥 동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요 놈의 최소값만 따지면 되지. 2루트 둘의 곱이잖아. 맞지? 그럼 이거 2분의 루트 7이지. 2분의 루트 7 이상인 10과 4분의 5의 합의 최소니까 그냥 이 둘의 합인 거야. 알았니? 이게 산술기하 케이스고 숙제는 숙제 말할 거야 지금. 일단은 명제 설명 들으신 분은 58쪽까지 해오고. 자, 지금 대단원 풀고 있는 친구들 있지? 도형이동 맞지? 도형이동 대단원 풀고 있으신 분들은 숙제가 대단원 다 풀으면 돼. 32부터 35까지. 알았니? 숙제는 오늘 바로 안내문자 갈 겁니다. 숙제 검사는 언제? 다음 시간에 하지. 2분이 지나서 지금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 타이레놀 말고는 없는데? 야, 58분에. 지금 10시 50분. 그 10분밖에 안 남았어. 우리 눈이 이렇게 안 지나 생각 안 했어.
보면서 나 진짜 그게 철학이야. 나 축구 뛰고 싶은데 축구 뛰지 못하고 비 철철 맞으면서 이러고 있어. 카메라 들고. 그러니까 카메라 들고 이러고 있어. 그리고 2학년 2차는 주심인데요. 비 온다고 갑자기 벤치에 들어가가지고 주심 타. 진짜? 이거 해야지. 지각하지 마라. 예. 안 돼.